네, 최은미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유호정 기자. 근데 사실 이 지금 사죄하라는 여러 시민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 주말에도 이미 이런 류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집회는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은 드라이브스루 예. 집회가 좀 특이하게 열렸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를 좀 감안한 예. 이 형식의 집회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두환 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저 동상이 실린 트럭을 선두로 이 주최 측 추산 70대의 차량이 이 집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여의도부터 전두환 씨 자택까지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자택 앞에는 한두 군데 시민단체가 온 게 아니라요. 여러 군데 시민단체가 모여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추징금을 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단체는 전 씨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 예. 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 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오늘 전 씨의 자택 앞 외에 전국 곳곳에 관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40년 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인데 사실상 들어지지 않는 메아리 같은 이런 목소리 때문에 오늘 40주년을 맞아서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전두환 씨를 규탄하는 집회 말고 이 보수 단체들의 집회도 또 있어요.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집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광주에서 오늘 집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광주시장이 거부를 했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좀 이런 집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전 씨 자택 앞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커다란 충돌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집회 현장에 계속해서 좀 양측의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양쪽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균등하게 또 양비론으로 이렇게 양시론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 유튜버들의 행동은 좀 저희들이 강하게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40년이 지났지만은 사실 전두환 씨의 흔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남극에 가면 세종기지라고 있잖아요. 있죠. 그 세종기지 보면 과학기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 한글로 세종이라고 썩힌 동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두환 씨의 친필 희호거든요. 그래서 한 시민단체가 이를 찾아내서 이제 철거를 요청했고요. 해수부는 이 글씨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있는 이 현충문 현판, 이것도 이제 전두환 씨 친필인데 보훈처는 이거를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바꿔서 다시 걸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하고 업적 게시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을 딴 전두환길, 노태우길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명칭도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요. 우리 역사를 바로 기술할 수 있도록 좀 나서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메아리 같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른바 전남도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윤걸 대표님, 전남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곳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현대의 역사에 아주 산실로서 자리매김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그때 실질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기념식은 5.18 묘지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현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계엄군하고 거기서 대치도 일어났고 거기서 또 많은 희생자들이 또 난 그 아픔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오늘 대통령이 40주년 5.18 행사를 했다는 거는 이제는 과거를 더 좀 확실히 좀 밝히고 좀 미래로 좀 이제 나가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도 지금 아직 진상이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진상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일부에서 계속 부정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 발포 책임자 총은 쐈는데 계엄군이 발포 책임자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가 추가 존재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추가 얼마 됐는지 거기도 확실히 안 나오고 또 헬기가 기총 소사를 했다는 거 이제 빌딩 그것도 전남도청에 있는 데죠. 거기도 그 총 흔적은 있고 또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 같은 분도 나 봤다. 그러는데 그때 쐈다는 사람도 없고 지시했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더 좀 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1980년 5.18 때 제가 군대 생활했었거든요. 예. 광주에서 제 마산 쪽에 오는 도로를 차단하는 검문 검색하는 걸 참여했는데 그때는 광주에서 뭐 폭도가 일어나서 예. 광주가 무법천지가 됐다. 총 갖고 또 이쪽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도로를 막아라. 뭐 이런 지시를 영화 해서 택시 보면은 예. 송강호 씨 예, 태운 진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 도로를 차단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 5.18 이후에 바로 언론사를 제가 입사했는데 언론사 입사하고 한참 동안은 광주 5.18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사고 기자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못했죠. 그때 못했고 안 했고 예. 있었던 건 알지만 다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예. 지나왔고 서울올림픽 이후에 조금씩 그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으로 봐도 좀 아픈 그 일이 기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5.18 있기 바로 전날 구속된 상태에서 이 구치소 안에서 이제 사실은 5.18 소식을 들어서 광주 시민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유족을 또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입술도 많이 이렇게 텄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정책을 하느라 그랬을 네.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국난 상황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래서 입술이 좀 피곤해 뜬 것 보이시죠? 같기도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연이어 해마다 5.18 기념식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유가족 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위로가 되는 예. 기존 전 정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찾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을 것 같고 이번에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제라도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용서를 하건 화해를 하건 치유를 하건 출발점이 진상 규명이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유가족들이나 뭐 어떤 그 관련된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이니까 예. 이제라도 제발 좀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이번에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여기에 좀 중요한 대목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뭐 진실을 고백하면 역사에 처벌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로 예.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를 할 때 조사 당사자들이 뭐 협조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라도 좀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용서, 화해, 치유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 자, 님을 위한 행진곡도 힘차게 부르던 대통령의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단체들이 좀 있고요. 정치권에서만큼은 그런 논란이 재현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황교안 대표가 5월에 장애투쟁하면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뭐 이렇게 물벼락도 맞고 했잖아요. 그게 예. 이제 2월에 있었던 그 통합당의 그 5.18 관련 토론회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나 김슬려 의원 등이 좀 막말을 하면서 예. 광주 시민들이 많이 격앙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있었죠. 처벌을 세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시 그런 의원들 강하게 처벌했으면 물살이 안 맞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어떤 게 있었는지 예. 일단 먼저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들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올해는 이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나 유승민 의원 등이 이제 5.18 기념식 참석을 예.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어제 사죄하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간의 예. 미래통합당이 얘기했던 5.18 관련 망언들에 대해서 사죄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얘기 한번 같이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40년 동안 이 광주의 아픔 또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의 진실,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미래통합당도 반드시 해야 된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5.18 정신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뭐 예. 과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현재 5.18 시대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예. 하고 오늘 참석에서는 또 이물려 행진곡도 힘차게 부르더라고요. 같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18 묘지도 참배하고 하면서 작년과 같은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 또 사죄 발언이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사죄 발언이 나온 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논평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나온 반사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진정 미래통합당이 더 나은, 그러니까 올바른 보수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풀어야 될 숙제를 지금 푼 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됐든 다행스러운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건 예. 맞죠.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공적인 메시지를 이제 발표할 때 예. 5.18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기존보다 더 나아진 건 맞는데 이게 완전히 또 100% 반성이라고 또 보기에는 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당 일각에서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 예. 일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까 이제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예, 그런 근데 망언을 하신 과연 분들. 예, 일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그 뭐 한나라 새누리로 이어진 예. 이 세력이 그 세력 자체 차원에서 5.18 운동을 폄하한 측면이 있었고 진상 조사를 뭐 이 좀 방해한다거나 뭐 협조하지 예. 않는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당 일각 또 개인의 일탈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예. 이것은 일종의 뭐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세력 자체가 그동안 좀 잘못해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게 진정한 반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당내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부정을 했던 것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또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참 심판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예, 들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보수라고 그래서 5.18을 다 일괄적으로 당 차원에서 매도한 건 아니에요. 예. 김영삼 대통령도 5.18 진상규명에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저 이명박 대통령 예. 거기도 그때 합창이냐 재창이냐 논란 볼 때 같이 이물이랑 행진곡 노래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 합창은 합창단이 노래하는데 그 참석한 사람이 예. 노래를 따라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예. 사람은 안 하는 거고 재창은 다 함께 부르는 거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그 병무청장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때 병무청장이 끝까지 좀 우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 차원에서 예. 5.18을 이렇게 폄훼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의원들이 좀 과격하거나 좀 비아냥거리거나 예. 비난 섞인 걸로 5.18을 뭐 폭도로 한다든가 예. 그때 뭐 그 제대로 뭐 북한이 오히려 예. 북한군이 왔다든지 좀 이렇게 뭐 5.18 유공자가 가짜가 많아서 국민 예.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풀려서 얘기하면서 그 광주 시민들의 그 감정, 예. 그 자존심을 많이 좀 흔들어 놨다는 거지 그때 보수 정권이라고 그래서 퇴보한 건 아니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당내 일부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서 또 시민단체들도 또 나서고 그게 또 보수 유튜버들이 또 재생산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수 유튜버라든지 보수단체는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이게 다 조작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다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 광주에서 오늘 5.18 40주년을 맞아서 예. 시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까지 했었죠. 이제 법원에 실제로 뭐 신청까지 했어요. 이거에 예.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법원이 기각을 했고요. 이 때문에 주말에 이 보수단체가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집회를 여는 상황까지 예. 벌어졌습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폭동절도 기념일이 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국혼을 불러일으킨 5.16 혁명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보수단체가 이 집회를 할 때마다 이 희생자분들의 유족들은 이제 40년이면은 됐지 않느냐, 이제 그만 가슴에 못 박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제 폭동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16 군사혁명, 군사 쿠데타는 오히려 뭐랄까요? 혁명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런 거 좀 막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도요, 이 유튜브에서 5.18의 진실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 관련된 거짓된 영상들이 아직도 올라오거든요. 가짜 뉴스, 거짓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난무해요. 그렇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영상이라든지. 현재 잘못됐다고 나왔잖아요. 이미 그건 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버젓이 올라와 있고요. 뭐 5.18 민주화운동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뭐 이런 영상은 조회수가 60만이 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짓된 영상들, 가짜 뉴스들이 남아 있는데 5.18 기념재단에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런 거짓 정보들이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는 손해배상을 넘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서 6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우리 역사의 한 기록인데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다들 이제 돌아가시고 사라지게 되면 어떤 역사 왜곡이 일어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가짜 뉴스 이런 거에서는 강한 좀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근데 기념식에 비례정당들은 초대를 못 받았나요? 미래한국당 또 열린민주당은 못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이 광주로 총출동을 했죠. 그런데 앞서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이 페이스북에 당 차원에서 참석하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럼에도 가겠다라면서 초청받지 못한 상황을 밝혔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당이어서 초청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이 좀 제한이 됐던 상황이래요.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되니까 많은 인원이 못 들어갔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상황이고 지난 서해 수호의 날에 이제 정치인을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는지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기존의 원내 4당,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이 이 초청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오해들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단순한 오해라고 하니까요. 너무 기분 나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낙연 당선인이 광주 지역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게 당대표에 나가려는 또는 이제 나아가서 당 대권에 도전하려는 자기 세력 만들기의 일환인가?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남지사도 했고 오늘 5.18 기념식까지 했으니까 또 호남 지역이 이낙연 전 총리의 그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행보로 지금 나가는데 그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느냐.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면은 대세롱 붙이기를 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한 것처럼 아니면은 또 전당대회는 좀 거리를 두고 일단 관망해서 대권을 바로 가느냐. 전당대회는 아무래도 선거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니까 전당대회 되더라도 한 7개월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뭐 요새 나오는 게 김부겸 전 의원, 지금은 의원이죠. 의원하고 뭐 연대에서 김부겸 의원은 뭐 당대표하고 본인은 대권형으로 바로 가는 그런 뭐 이낙연 지금 전 총리가 지금 굉장히 바쁜 그런 와중 아니냐. 지금 대권 지지도 1위잖아요. 그리고 5.18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타트하는 좋은 계기라고 전남지사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가 당 지도부 이제 기념식에 다 갔으니까요. 당 지도부들 오찬하는데 거기서 슬며시 빠져나와서 당선인들을 만난다는 건 딱 오해하기 좋은데요. 네, 뭐 상당히 그렇겠죠. 뭐 근데 뭐 이해찬 대표도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레임덕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 M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분노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5.18 전날인 5월 17일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석방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런 사실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폭도들의 폭동인 양 그렇게 이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주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그 정부 때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 행사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 5.18 그 기념식이 조금 이제 폄하된다 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과거 더 역대 정부들과 어떻게 지금의 정부가 다른지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근데 이 인터뷰 내용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들리신 거는 없는데 요 뒤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5.18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노무현이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1980년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이 부산의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월 부마 항쟁으로 좀 이어지는 뭐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5.18의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노무현 당시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가 하면서 그게 이제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서 5월 광주를 부산으로 확장한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러면서 5.18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는 오늘 조금은 좀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